이거 정말 이 연필 사건의 가해 학생 부모의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 해당 학생 아버지는 검찰 수사관, 또 어머니는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5월에 가해 학생의 어머니가 숨진 교사에게 자신의 직업을 알렸다고도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숨진 교사가 맡은 반에서는요,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가방을 먼저 연필로 찌르다가 이 피해 학생이 이걸 계속 못하게 하니까 결국 이마까지 찌른 이 소위 말해서 연필 사건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 학생이 4cm 정도 되는 상처를 입었는데요.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일단 교사의 업무용 어플을 통해서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숨진 선생님이 먼저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서 양측 학부모에게 연락을 하면서 소통을 하기 시작했고요. 지난달 18일에 이 교사가 숨지기 전까지 학교에 10차례 정도 업무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보면 이 연필 사건도 언급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사실관계 확인해 주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 유족 측 변호사로부터 이 교사와 이 고인과 가해 학부모 사이에 무슨 대화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직접 들어봤는데요. 이 말이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한마디로 말해서 먼저 연필로 남의 가방을 툭툭 친 것도 가해 여학생이고 상처를 입은 학생은 피해 학생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사실은 좀 명백한 사건이에요. 사실 이런 점에서는 이제 가해 학생 어머니가 사실 피해 학생 어머니에게 사과를 하는 게 보통 이제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해 학생 어머니가 연필 사건 당일 발생하고 나서 선생님한테 2차례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잖아요. 개인 핸드폰으로 분명히 전화한 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이 가해 학부모가 밤 9시 1분에 이제 1, 2, 3, 4 이렇게 딱 항목을 들어서 장문의 문자를 보내요. 요 내용이 가해 학생인데 오히려 억울하다고 항의를 하거든요. 선생님한테 사실관계 확인을 계속 요구를 해요. 9시 28분에 뭐라 보내고 9시 29분에는 카이톡으로라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9시 41분에는 가해 학생인 자신의 아이의 평판도 걱정된다. 또 9시 41분에 사실관계 확인되시면 연락 부탁드린다. 요렇게 연속된 카이톡을 보내요. 이게 자, 가해 학생이 있고 피해 학생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럼 가해 학생 학부모는 인지상정대로라면 아유, 저희 그 피해 아이 부모님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이런 게 보통의 루틴인데 아니. 사실관계 똑바로 확인해 주세요라고 했다는 겁니다. 일단은 뭐 형사사법기관에서 수사를 받아보지 않은 지금 이 어린 여교사 입장에서 보면 경찰식이나 되는 분이 이렇게 사실관계 확인 뭐 문자를 계속 보내는 건 이건 거의 좀 두렵죠. 이렇게 두려움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밤 9시가 넘은 시간에 이렇게 자기 입장만 이제 계속 고수하면서 계속 뭔가를 따지면은 그게 스토킹이지 뭐가 스토킹이에요. 사실은 제가 느낄 때 그 어린 여교사가 아니고 저한테 누가 밤 9시에 학부형이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면 즉시 112에다 신고할 거예요. 문자 캡처해가지고 이 인간이 저에게 이렇게 스토킹을 한다. 아이고야. 근데 문제는 이분은 너무 경험이 없는 어린 여교사이고 선생님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인내해야 된다는 스트레스로 사실은 무지하게 고통을 많이 받으셨다고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문자는 사실은 굉장히 협박성 문자로 느껴졌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문자, 그런 연락이 이틀 연속으로 그렇죠. 사건은 지난달 10일에 발생했고요. 오후쯤에 이제 가해 학생 학부모 전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가해 학생이 잘못했기 때문에 사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피해 유교소의 입장에서는 이걸로 마무리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부모한테 그것을 전달했는데 지금 말씀처럼 밤에 이렇게 문자 메시지가 계속 왔던 것 같고요. 그 문자 메시지를 아침에 그 다음 날 아침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계속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뭘 해보자. 평판이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피해 학생 학부모 다시 전화를 합니다. 선생님이 가해 학부모가 사실관계 확인을 자꾸 요구해요. 하니까 이때 피해 학부모는 이제 난리 나는 거죠. 뭔 소리냐 이게. 무슨 이해가 안 된다. 당연하죠. 자, 이래 되면 무슨 사실관계 확인하느냐. 사과 받아야 되니까 가해 학부모 불러라. 나도 나가겠다. 선생님도 계셔라. 라고 하면서 당일 오후 2시에 다시 다 만나기로
했던 것입니다. 자, 중재자인 선생님, 그리고 가해 학생의 학부모, 피해 학생의 학부모, 3자가 그럼 다 모였을까요? 계속해서 변호사 얘기 들어보시죠. 선생님이 이게 너무 힘들었나 봐요. 학교에다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요. 도와달라고. 나 이거 모임이 있는데 이 가해 학생, 피해 학생 엄마가 모이는 자리가 있는데 자기 너무 힘들다고. 이건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인성생활부장님이 같이 참석을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요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자기 혼자 해결을 못 하겠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인성생활부장님, 피해 학생, 가해 학생, 그다음에 이제 피해 학생 엄마가 왔어요. 근데 이 가해 학생 엄마가 어젯밤부터 문자 보내고 화이트톡 보낸 엄마가 갑자기 자기 직장에 멀어서 못 가겠다면서 남편을 보내겠대요. 그래서 가해 학생 아빠가 오거든요.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가해 학생 엄마는 현직 경찰입니다. 아빠, 대신 왔다는 아빠는 검찰 수사관이었어요. 자, 대신 왔어요, 아빠가. 네, 맞습니다. 검찰 수사관이자 이 가해 학생 아버지가 대신 참석을 했고요. 이 피해 학생 어머니 또 교사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날의 이 만남에 대해서 교육부랑 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추려서 전달을 해드리는 건데요. 이날 만남 직전까지도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가해 학생 학부모에게 불쾌함을 표현했다. 하지만 이날 이렇게 가해 학생 아버지와 만나면서 사건이 원만하게 처리됐다. 이렇게 보고서에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사가 받아들인 상황은 이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됐다라는 합동조사 보고서의 내용과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13일 오후와 저녁에 걸쳐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에서는요. 너무 힘들다라면서 눈물 이모티콘을 사용해서 이렇게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닷새 뒤인 지난달 18일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자, 승현님. 네. 지난 14일 서울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 했는데 그때 저희가 그 내용도 전해드렸어요. 저희가 고인의 통화 내용 등을 살펴봤는데 학부모들이 고인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로 직접 전화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이거 그럼 뭐가 됩니까?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 앞에 내용과 연결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전 제일 처음에 그런 생각했습니다. 설마 이런 사건을 경찰이 되면 그냥 대략 수사했을까? 개인 휴대폰까지 확인했다면 제가 갖고 있는 그 기록을 본 일감으로는 당연히 업무용 휴대폰까지 확인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저도 여식이 대학생인데 저도 하이톡 알거든요. 하이톡은 당연히 확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개인 휴대폰을 확인했다는 건 앞에 있는 게 없다는 걸 전제하고 마지막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 휴대폰까지 확인했는데 없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지금 만약에 이런 어떤 내용들이 포렌식으로 정확히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저 유족 측 변호인이 거짓말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서둘러 이 사건이 사실상 종료되는 듯한 느낌이었죠.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혐의 없음이라고 중간 발표라고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볼 때 분명히 이거는 제대로 경찰이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경찰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 학부모의 그 개인 신상은 이야기해 줄 수 없다. 그리고 그 학부모가 이런 일을 할 때 절대로 사건과 관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관련이 없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사건이 처리되었다면 이런 부스러기가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얼마만큼 크게 이 사건을 들여다볼 때 경찰의 신뢰를 얼마나 깎아먹겠습니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찰은 제대로 중간 발표였다고 하니까 제대로 수사 결과 발표에서는 왜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좀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진짜 이 학부모가 누군지 아직 조사가 안 된 듯이 얘기했는데 딱 이렇게 봤더니 어머나 경찰이었네, 현직 경찰이었네. 이러면 당연히 이게 일반 국민 당장 저부터 그러는데 이것도 같은 식구라고 저는 아닐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진짜 승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뭔가 찜찜한 기분을 남겨놓게 해서는 안 돼요. 자, 그리고 말이죠. 유족 측은 이번 일이 교사의 사망과 연관이 돼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신답니다. 이 변호사분의 얘기 잘 이어서 들어보시죠.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가해 학생의 어머니가 경찰이라는 점은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한테 엄청난 압박스러운, 특히 선생님 나이 같은 거 다 고려하면 스트레스 상황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또 선생님 사망이 저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경찰이 지금 현재 증거를 안 주고 있잖아요, 저한테.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수사 중이라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줄 수 없다라는 확답을 받았는데 그러면 제가 왜 범죄 혐의 없음이라는 발표는 왜 하셨냐라고 하면 그 부분에 답변이 없으시거든요. 자, 교수님 일단 뭐 좀 짤막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상당히 부적절하게 수사가 진행된 거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된 마당에 제가 꼭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아이들이 크다 보면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그럴 때 내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하면 남한테 사과하고 고개 숙이는 걸 가리키세요. 그렇지 않고 네 잘못이 사실은 잘못이 아니다. 선생님이 뭔가 뭐 부당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순간에 아이들의 교육 기회는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 절대 자신의 아이의 잘못을 두둔하지 않으시는 게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